미국이 한국을 전 세계 앞에서 공개 처형하려 했습니다. 13조 원 72시간 내 결정하라. 한국을 본보기로 동맹국들 분담금을 올리려는 트럼프의 계산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미군 철수하십시오. 그로부터 정확히 3일 후 CIA 전직 국장의 긴급 폭로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 그들의 숨겨진 전력은 핵무기급이다. 겁쟁이라 조롱했던 한국이 보여준 충격적 군사력, 미국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지금 바로 밝혀집니다. 마르틴, 지금 당장 외교부로 와. 큰일이 났어. 베를린 본사 데스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경력에 그가 이렇게 당황한 건 처음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미국이 방금 발표했어. 한미 방위비 협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고. CNN, BBC, 우리까지 다 초청됐어. 역사적 순간이 될 거야.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외교 협상을 생중계한다고요?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미국이 한국을 공개 처형하려나 봐. 제 말에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투명성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국제 언론들이 난리였어요. 속보, 미국 국방부 한국에 13조 원 방위비 요구 예정. 다윗 대 골리앗, 한국의 굴복은 시간 문제. 아시아 동맹의 운명을 가를 48시간. 택시를 타고 외교부로 향하는 내내 라디오에서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군 철수냐? 돈이냐 둘 중 하나죠. 생중계라는 건 한국의 퇴로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4시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 NHK, 중국 CCTV, 러시아 RT, 심지어 중동 알자지라까지. 마치 한국의 장례식을 보러 온 것 같았어요. 프레스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형준, 외교부 북미국장.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손에는 어린아이가 만든 듯한 별자리 목걸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이 딸 서연이의 학예회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꼭 온다고 약속했던 박 국장님. 제가 인사를 하자 그가 돌아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아, 마르틴 기자님. 일찍 오셨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할 수 있으십니까?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자님, 6.25 전쟁 때 중공군 30만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IMF 때 국가가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도 이겨냈고요. 이번이라고 다를까요? 하지만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별자리 목걸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새벽 5시, 미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그래들리 핸더슨 국방부 부차관보,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엘리트로 냉혹한 협상가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의 뒤로 15명의 전문가들이 따라왔습니다. 마치 로마 군단이 진군하는 것 같았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스터 박.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힘이 들어간 그의 악수는 마치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환영합니다. 미스터 핸더슨. 박형준이 답했습니다. 그때 브래들리가 한마디를 더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죠. 새로운 장. 그것은 한국이 무릎 꿇는 장을 의미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생중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12대가 회의실 곳곳에 설치되고 실시간 번역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제 옆에 일본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한국, 이번엔 끝이야. 미국이 작정하고 나왔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팀은 겨우 7명, 미국은 15명. 숫자만 봐도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성원 국방부 정책실장이 들어오면서 박형준에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있었어요. 국장님, 준비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최성원의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6.25 참전용사였거든요. 새벽 6시 정각, 전 세계를 향한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굿모닝. 저는 CNN의 제이크 태퍼입니다. 서울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라고 영어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지의 메시지였어요. 여보, 서연이가 아빠 목걸이 가져갔대. 행운을 빌어준다고. 우리나라 잘 될 거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USB 안에 미국을 무너뜨릴 70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생중계가 한국의 굴욕이 아니라 미국의 굴욕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생중계가 시작되자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집중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화면에 떴습니다. 2억 3천만 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교 협상 중계였죠. 브래들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고 첫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북한, 노란색의 중국, 그리고 작은 파란 점 하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 서쪽으로는 팽창하는 중국, 동쪽의 일본마저 재무장을 시작했죠. CNN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포위되어 있습니다라고 영어로 동조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불쌍하네.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듯. 그냥 돈 내고 조용히 있어라. 브래들리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28,500명. 이들을 유지하는 비용은 연간 15조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겨우 1.2조 원? 8%도 안 됩니다. 일본 기자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일본은 75% 낸다. 한국 끝났어.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가 뉴스에 떴습니다.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 97%. 협상 종료 예상 시간 30분 이내. 브래들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연간 13조 원. 한국 GDP의 0.5%도 안 되는 금액이죠. 여러분의 명품 소비액보다 적습니다. 회의장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성원 실장이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있었는데 화면에 낡은 사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죠.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박형준 국장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항복 선언을 기다렸죠. 10초의 침묵. 전 세계 2억 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당신의 프레젠테이션 잘 봤습니다. 브래들리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놓친 것이라고요? 박형준이 최성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USB를 꽂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50년 12월 1일 장진호 전투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모습이었죠. 이날 한국군 1사단이 포위된 미 해병 1사단 5,000명을 구출했습니다. 그중 1,432명은 중상자였죠. 만약 그들이 죽었다면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이 1,432명의 후손은 현재 43,291명입니다. 그들이 낸 세금만 70년간 873조 원입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최성원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할아버지 강만수 이병, 장진호에서 수류탄으로 중공군 진지를 파괴하고 전사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미군 1개 중대가 살았죠. 그런데 그 중대원 중 한 명이 화면에 새로운 얼굴이 떴습니다. 조지 핸더슨,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미스터 브래들리.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감정적 호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숫자로 말씀드리죠. 박형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한 한국군 13만 7천 명. 그들이 살았다면 낳았을 후손은 약 400만 명. 그들이 창출했을 경제 가치는 5천조 원입니다. 실시간 댓글창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거 팩트야? 한국이 미국을 구했다고? 브래들리 할아버지를 한국군이? CNN 앵커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성원이 새로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미 국방부 급기 문서였죠. 2003년 이라크 전쟁, 한국군 자이툰 부대가 미군 기지 17곳을 방어했습니다. 미국이 아낀 비용 340조 원. 2001년 아프가니스탄, 한국 특전사가 미중앙정보국 요원 23명을 탈레반으로부터 구출, 작전명 오퍼레이션 블루 드래곤. 박형준이 마무리했습니다. 미스터 핸더슨, 우리는 70년간 피로 동맹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려 하는군요. 브래들리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낸 것입니다. 속보. 브래들리 핸더슨의 할아버지 조지 핸더슨, 한국전 참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구출된 것 확인. 실시간 여론조사 숫자가 요동쳤습니다. 한국 옹호 여론 3%에서 45%로 급상승. 제 옆에 일본 기자가 혀를 찼습니다. 한국. 준비했구나.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였죠. 박형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이라고요? 지금까지가 서론이었다는 말입니까? 그가 또 다른 USB를 꺼내려는 순간 브래들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역사 수업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논해야 합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차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2024년 미국 국방 예산 1000조 원? 이 중 3%가 한국 방어에 사용됩니다. 30조 원이죠. 그런데 한국은 겨우 1.2조 원만 부담합니다.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F-35 전투기 한 대, 100억 원. 한국에 배치된 것만 60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기 50억 원. 200기 보유. 사드 시스템 10조 원.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위한 겁니다. 실시간 여론조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은 더 내야 한다 72%. 미군 철수해도 된다 45%. 브래들리가 결정적 한 방을 날렸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한 해 화장품 사는 돈이 15조 원입니다. 명품 구매액은 20조 원이고요.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데는 1.2조 원이 아깝습니까? 이것은 직격탄이었습니다. 한국을 허용 국가로 만들어 버린 거죠.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팩트 아니냐? 명품백 살 돈은 있고 국방비는 없다? 한국 진짜 이기적이네. 제 옆에 독일 동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르틴, 한국 완전히 당했어. 브래들리가 마지막 칼을 뽑았습니다. 우리의 최종 제안입니다. 13조 원. 이것도 싫다면?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하겠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죠.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철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외환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원화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코스피 2,000 붕괴. 최성원 실장이 박형준에게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이제 시작하시죠. 박형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미스터 핸더슨, 13조 원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래들리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복 선언이 나온 줄 알았죠. 그 전에 우리도 계산서를 하나 드려야겠네요. 계산서요? 박형준이 USB를 꽂았습니다. 1950년부터 2024년까지 74년간 한국이 미국에 무상 제공한 것들의 목록입니다. 화면에 끝없는 리스트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 가치, 현재 시세 450조 원. 브래들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동맹이니까. 잠시만요. 아직 시작입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 부지 가치 180조 원. 한국이 건설비로 지출한 돈 12조 원. 군산, 오산, 대구, 부산.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기지의 74년 누적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1238조 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성원이 새로운 자료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무료 전기, 수도, 가스, 74년간 312조 원, 도로, 철도, 항만 사용료 면제 156조 원. 브래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억지입니다. 억지라고요? 박형준이 미 국무부 문서를 꺼냈습니다. 1988년 미 국무부 내부 문서입니다. 한국의 기지 제공 없이는 태평양 전략 불가능. 연간 가치 500조 원. 당신들이 쓴 거예요. 실시간 댓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헐, 1238조? 미국이 공짜로 쓰고 있었다고? 이게 진짜면 미국이 도둑이네. 하지만 박형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가 일어섰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이 잃을 것들입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세계 지도였죠. 한국에 미군 기지가 없다면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은 하와이와 괌의 군사력을 3배로 늘려야 합니다. 비용은 연간 200조 원. 대만 방어는 불가능해집니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은 반도체 공급의 70%를 잃습니다.
손실 규모 연간 500조 원, 일본 단독 방어 시 추가 비용 연간 150조 원. 브래들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만,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이요? 박형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철수를 언급했잖습니까? 우리는 그저 계산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때 최성원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그녀가 보여준 것은 삼성, LG, SK의 로고였습니다. 현재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83%가 한국산입니다.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미 공군 참모총장의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3개월 내 F-35 가동률 제로,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브래들리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었죠. 생중계 카메라가 꺼지자 회의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특종을 위해서는 비공식 정보가 필요했으니까요. 화장실 복도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팀이 원을 그리고 서 있었는데 중앙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라 천. 한국계 미국인 통역관이었죠. 사라 씨, 괜찮아요? 최성원이 물었습니다. 사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미국 국무부 소속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작은 펜던트였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거예요. 너는 미국인이기 전에 한국인이다라고 하셨죠. 박형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라 씨, 우리는 당신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진실을 통역해 주세요. 진실이라면? 사라가 망설이다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브래들리가 팀 미팅에서 한 말이에요. 녹음기에서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겁쟁이야. 조금만 압박하면 무릎 꿇을 거야. 동양인들은 다 그래. 한국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있어요. 생중계로 망신을 주면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 13조? 사실 5조만 받아도 성공이야. 최성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잠깐. 박형준이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사라 씨, 이 녹음을 공개해도 될까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국인이에요. 할머니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때 박형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최원석 선생님.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박형준이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비밀 무기가 준비됐습니다. 비밀 무기요? 부산 기계공고 최원석 선생님. 30년간 기술 인재를 양성하신 분이죠. 그분이 준비한 게 있답니다. 최성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상 연결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정말 통할까요? 팩트는 감정을 이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팩트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때 미국 팀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이건 예상 밖이야. 브래들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뭐라고? 한국 부품 없이 못 버틴다고?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3주? 그럼 안 되는데. 브래들리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한편 한국팀은 차분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박형준이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피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땀으로 일으켰고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최성원이 덧붙였습니다. 지혜로 지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팀원들이 손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그 순간 10분 휴정이 끝났다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박형준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서둘러 프레스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틴, 시청률이 미쳤어. 독일에서만 2천만 명이 보고 있어.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중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브래들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박형준이 답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부산의 한 낡은 교실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한 남자. 머리가 희끗한 50대 교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기계공고 교사 최원석입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녹슨 망치 하나였습니다. 박형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스터 핸더슨, 이제 우리가 잊고 있던 청구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1950년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는 서울 수복 후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 주둔하는 모든 유엔군 기지는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박형준이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브래들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전시 상황에서. 맞습니다. 전시였죠. 그런데 정전협정 후 7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무상입니다. 최성원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도쿄 디즈니랜드 15개 크기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 땅을 74년간 공짜로 쓰셨죠. 구글 어스 화면이 떴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거대한 미군기지가 선명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평당 5천만 원, 총 450조 원입니다. 연 임대료 3%만 쳐도 매년 13조 5천억 원이죠. 브래들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부동산 장사가 아니라 동맹.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박형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여의도 면적의 5배. 시가 180조 원. 군산 공군기지 67조 원. 오산 공군기지 89조 원.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전국 84개 미군 시설 부지 총 가치 986조 원. 하지만 진짜 폭탄은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임대료를 계산해보죠. 연 3%, 74년간 복리로 계산하면 최성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3,847조 원. 회의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3,847조? 미친, 한국이 미국한테 그만큼 줬다고? 노예 아냐? 브래들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안 된다고요? 박형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뉴욕 센트럴파크를 74년간 무료로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브래들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센트럴파크와 용산은 뭐가 다르죠?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부지라는 점은 같습니다. 아, 용산이 더 크긴 하네요. 사라천이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이 없었습니다. 최성원이 다음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건 미국 감사원 자료입니다. 독일 주둔 미군은 임대료를 냅니다. 일본도 부분적으로 내고요. 오직 한국만 제로입니다. 박형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공짜일까요? 브래들리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고 우리가 보호요? 박형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보호비를 계산해봅시다.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6.25 전쟁 참전 한국군 전사자 13만 7천 명, 부상자 45만 명, 민간인 사망 100만 명.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베트남전 파병 한국군 5천 명 전사, 이라크 아프간 파병 중 전사 28명. 이들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미국식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최성원이 펜타곤 자료를 띄웠습니다. 미 국방부 기준 전사자 보상금 1인당 50만 달러. 이를 적용하면 한국군 전사자 보상금 총액 189조 원. 브래들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자국을 위해 싸운 거잖습니까? 베트남은요? 이라크는? 아프간은? 박형준의 질문에 브래들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위해 죽었습니다. 실시간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위해 그렇게 많이?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미국 대신 싸웠다고? 이건 노예가 아니라 혹구네? 그때 사라천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해도 될까요? 박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녀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브래들리 부차관보가 한 말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한국인들은 겁쟁이야. 조금만 압박하면 무릎 꿇을 거야.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동양인들은 다 그래. 특히 한국인들은 체면에 약해. 브래들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생중계로 망신을 주면 어쩔 수 없이 굴복할 거야. 13조? 사실 5조만 받아도 성공이야. CNN 앵커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인종차별자. 브래들리, 아웃. 한국에 사과해라. 하지만 박형준은 차분했습니다. 브래들리 씨, 우리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최원석 선생님과 화상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드리죠. 최성원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군번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 강만수 이병의 군번줄입니다. 1950년 11월 27일 장진호에서 전사했습니다. 향년 19세였죠. 화면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앳된 얼굴에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사하기 일주일 전 할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성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에게 여기는 너무 춥소. 손가락이 얼어서 글씨 쓰기도 힘들구려. 하지만 미국 친구들이 우리보다 더 추워하니 내가 도와야겠소.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니까.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서 같이 살 집을 지읍시다. 사랑하오. 회의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전사했습니다. 중공군에 포위된 미해병 1사단을 구하러 갔다가요. 최성원이 미해병대 공식 기록을 펼쳤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영하 40도 중공군 12만 명이 미해병 1사단 1만 5천 명을 포위. 전멸 위기에서 한국군 1연대가 결사적 돌파 시도.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군 1연대 2대대 3중대 강만수 이병. 수류탄 6개를 품에 안고 적 기관 총 진지로 돌진. 자폭으로 진지 파괴. 미 해병 시중대 187명 탈출로 확보. 그녀가 브래들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시중대에 조지 핸더슨 일병이 있었죠.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 해병대 시중대 생존자 명단입니다. 화면에 187개의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붉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조지 윌리엄 핸더슨. 1931년생. 켄터키 출신. 최성원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1985년 조지 핸더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강만수 이병의 묘소 앞에서 찍은 거죠. 사진 속에서 백발의 미국 노인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11월 27일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할머니에게요. 35년 동안 최성원이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살아서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의 희생 덕분입니다.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브래들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구출된 미군은 총 1432명입니다. 최성원이 새로운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들의 생존 이후 인생을 추적해봤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서 낳은 자녀 3,892명, 손주 1만 1,234명, 증손주 2만 8,165명, 현재까지 그들의 후손은 4만 3,291명입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들 중 의사가 된 사람 892명, 교사 1,247명, 군인 2,341명, 경찰 567명, 소방관 234명. 최성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들이 70년간 낸 미국 연방세 총액 873조 원, 이들이 창출한 경제 가치 2,341조 원, 이들이 구한 생명 약 10만 명.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브래들리 씨, 당신도 이 숫자에 포함됩니다. 화면에 가계도가 떴습니다. 조지 핸더슨의 아들 로버트 핸더슨, 예일대 졸업, 골드만삭스 부사장. 로버트의 아들 브래들리 핸더슨, 하버드 로스쿨, 현 국방부 부차관보. 브래들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하버드 학비, 당신 아버지의 예일대 학비.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살린 건 최성원이 군번줄을 높이 들었습니다. 19살 강만수 이병이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오마이갓, 브래들리가 한국 덕분에 존재한다고? 이건 드라마도 아니고. 최성원이 계속했습니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 국방부 극기해제 문서였습니다. 1950년 12월 9일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 보고서입니다. 그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재앙이었다. 중공군 30만이 남아있고 우리는 불과 3만이었다. 만약 한국군이 없었다면 전 부대가 전멸했을 것이다. 한국군 1만 3천 명이 전사했다. 그들의 시체가 우리의 방패가 되었다. 다음 문서 1951년 2월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 미 의회 증언. 나는 한국군의 용맹함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은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싸웠다. 한국군 한 명이 죽을 때마다 미군 3명이 살았다.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또 다른 문서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 비밀 메모. 한국전쟁의 진실은 미국 국민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한국군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미국의 자존심 문제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라천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통역했습니다.
이건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최성원이 브래들리를 봤습니다. 72년 동안 숨겨진 진실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희생을 의도적으로 축소했죠. 박형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 목숨의 가치를 계산해 봅시다. 그가 새로운 차트를 올렸습니다. 미국 법원 기준 인명 가치 평가액 1인당 10억 원. 6.25 전쟁에서 한국군이 구한 미군 3만 명. 가치로 환산하면 30조 원. 베트남전.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 32만 명 파병. 한국군이 엄호한 미군 부대 287개. 구출 작전 73회. 구한 미군 약 2만 명. 20조 원. 최성원이 베트남전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여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968년 구정대공세 한국해병대 청룡부대가 다낭 미 공군기지 사수. 만약 다낭이 함락됐다면 베트남전은 그때 끝났을 겁니다. 이라크전 2003년부터 2008년 자이툰 부대 3,600명, 방어한 미군 기지 17개, 테러 공격 저지 48회, 보호한 미군 5,000명, 5조 원. 아프가니스탄 2001년부터 2014년 한국 특수부대가 수행한 미군 구출 작전 12회, 구한 미군 273명, 브래들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동맹으로서 당연하다고요? 최성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미군이 한국군을 위해 죽은 사례를 하나만 말해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요. 브래들리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 미군 전사자 3만 6천 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군을 구하다 죽은 게 아닙니다. 소련과 중국을 막다가 죽은 거죠. 냉전의 희생자였어요. 최성원이 마지막 자료를 올렸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 후손 현황 조사. 미국 거주 한국전 참전 용사 후손 약 200만 명.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군이 그들의 조상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통계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들 중 포춘 500대 기업 임원 127명, 연방 상하원 의원 8명, 주지사 3명, 실리콘밸리 창업자 234명. 이들이 미국에 기여한 가치를 계산하면 고용 창출 50만 개, 연간 세금 23조 원, 70년 누적 1610조 원. 최성원이 군번줄을 다시 들어보였습니다. 이 낡은 군번줄의 주인공 19살 강만수가 만든 나비 효과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고 아버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3조 원이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사라천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한국전 참전 용사셨어요. 중공군에 포위됐을 때 한국군이 구해주셨대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브래들리를 봤습니다. 당신도 한국에 빚을 진 겁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요. 실시간 댓글이 감동과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구했구나. 이게 진짜 역사였어? 브래들리, 사과해라. 브래들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형준이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한 적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피로 맺은 동맹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으로 계산하시겠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의 피값이 13조 원입니까? 화면이 전환되자 낡은 교실이 나타났습니다. 부산 기계공고 실습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최원석입니다. 52세의 중년 남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각종 공작 기계와 학생들의 작품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가르친 지 30년이 됐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이죠. 그가 녹슨 망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망치는 제가 첫 월급으로 산 겁니다. 30년 동안 3,000명의 학생들과 함께했죠. 브래들리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낡은 망치가 뭐 어떻다는 겁니까? 최원석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망치로 배운 제자 김동현 군을 소개하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클린룸에서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김동현입니다. 최원석 선생님, 제자 2008년 졸업생이에요. 그가 손에 든 것은 작은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F-35 전투기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제가 설계한 거예요. 브래들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동현이 계속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3년을 개발해도 실패한 걸 우리가 6개월 만에 성공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0.001mm의 정밀도, 그게 반도체의 기초였습니다. 다음 제자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책임연구원 박서진입니다. 2010년 졸업생이에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투명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F35 헬멧 디스플레이입니다. 파일럿이 360도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미국은 이걸 못 만들어서 우리한테 옵니다. 또 다른 제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재혁입니다. 2012년 졸업생이에요. 그가 든 것은 복잡한 엔진 부품이었습니다. F35 엔진 터빈 블레이드, 섭씨 1700도를 견디는 초합금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양산 가능해요. 최원석 선생님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제 월급 총액은 1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제 제자들이 만든 가치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F35 관련 부품 수출 연간 50조 원? 브래들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비즈니스일 뿐. 잠깐만요. 최원석 선생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특별한 학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미군 기지였습니다. 스태프 서전트 마이크 김입니다. 한국명 김민재, 2005년 졸업생이에요. 미군 정비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현재 F35 정비 교관입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정비 매뉴얼이었습니다. 미 공군 정비병 500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기술의 80%는 최 선생님께 배운 겁니다. 브래들리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이크 김이 계속했습니다. 미 공군 F35 정비의 핵심 인력 중 30%가 한국계입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최원석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학생들이 미래의 엔지니어들입니다. 카메라가 실습 중인 학생들을 비췄습니다. 열심히 용접하고 선반을 돌리는 17세 학생들이었죠. 미스터 앤더슨, 당신들의 최첨단 무기가 작동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최원석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2학년 이준영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쿠팡 배달기사예요. 어머니는 마트 계산원이시고요. 앳된 얼굴의 학생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요. 하지만 전 이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그가 자신이 만든 부품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한 달 동안 만든 터빈 블레이드 시제품이에요. 선생님이 0.001mm 오차도 용납 안 하셔서 10번을 다시 만들었어요. 최원석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이준영은 올해 삼성전자 특별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F35 부품 개발팀에 들어갑니다. 브래들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원석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 우리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자부심 때문에 합니다.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이 아이들이 만든 부품이 세계 최강 전투기를 날게 한다는 자부심이요. 그가 브래들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13조 원이요? 우리 자부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최고. 이게 진짜 한국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그때 박형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 미국에도 최원석 같은 선생님이 있습니까? 침묵이 흐르던 중 사라천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미 국무부 내부 문서입니다. 이번 협상의 진짜 목적이 써있죠. 브래들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기밀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속이는 기밀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라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프레셔 포인트, 목적 한국을 압박하여 대중국 전선 기지화, 예상 시나리오 생중계를 통한 여론 압박으로 한국 정부 굴복.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13조 원은 미끼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한국을 중국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는 거였죠. 브래들리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신 뭐하는?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화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입니다. 예상치 못한 증인이었습니다. 미국 육군 대장 출신이 한국 편에 선 것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브래들리가 당황했습니다. 장군님, 그게 무슨... 들어보세요. 브래들리, 에이브럼스 장군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무너집니다. 중국을 견제할 최전선이 사라지는 거죠. 그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없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은 항모전단 3개를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비용은 연간 500조 원. 일본 방어를 위해 병력 10만 추가 필요. 연간 200조 원. 대만 방어는 포기해야 합니다. 손실은 계산 불가능. 실시간 댓글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해? 미국이 망하네 한국 없으면. 이래서 압박하는구나. 에이브럼스 장군이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미군 무기의 70%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가 펜타곤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중단 시 미군 전력 60% 감소. 브래들리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에이브럼스가 웃었습니다. 인텔이 10년 걸려도 못 만든 3나노 공정을 삼성은 이미 양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잡으려면 20년은 걸릴 겁니다. 그때 박형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이건 중국 국방부 문서입니다. 한미동맹 붕괴 시 72시간 내 대만 점령.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대만이 넘어가면 전 세계 반도체의 90%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미국 경제는 즉시 마비되죠. 최성원이 덧붙였습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 중단, 테슬라 전기차 생산 중단, 엔비디아 GPU 공급 중단.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예상 손실 연간 1000조 원. 에이브럼스 장군이 브래들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브래들리, 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당신이 13조 원 때문에 1000조 원을 이루려 합니까? 사라 천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그녀가 재생한 것은 백악관 회의 녹음이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압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중국 쪽으로 돌아서면 끝이죠.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대통령 보좌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브래들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표정이었죠. 박형준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72시간만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성원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 지도에 빨간 점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F-35 생산 라인 정지. 신규 생산 제로. 여섯 번째 시간, 태평양 현대전자 장비 고장 시작.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시스템 다운. 한국산 부품 재고 소진. 브래들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시뮬레이션일 뿐. 아닙니다. 최성원이 펜타곤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미 합참의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코드명 블랙아웃 코리아. 문서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24시간 내 태평양 함대 전투력 40% 감소. 48시간 내 주일미군 작전 능력 상실. 72시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95%. 박형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3조 원을 요구한다면. 그가 브래들리를 봤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긴급 회의였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요청하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G 회장이 이어받았습니다. 배터리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장비의 80%가 우리 배터리를 씁니다. 현대차 회장도 가세했습니다. 군용 차량 부품도 즉시 중단 가능합니다. SK 회장이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기 전에 한국 국민입니다. 나라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재벌들이 뭉쳤다. 이건 경제 전쟁이네. 미국 망하는 거 아니야? 브래들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위협입니까? 아닙니다. 박형준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선택입니다. 우리를 동맹으로 볼 것인가, 혹으로 볼 것인가의 선택이죠. 그때 최성원이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기술 협력을 시작한다면?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파란색으로 연결됐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면 3년 내 미국을 추월합니다. 5G 기술,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뒤처지게 됩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 상실, 경제 손실 연간 5천조 원. 에이브럼스 장군이 화상으로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을 잃으면 미국의 미래를 잃는 겁니다.
박형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2시간이 지났네요. 이 시뮬레이션대로 하면 70시간 후 미국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뭘 원합니까? 박형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존중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13조 원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여한 것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최성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는 하지 말아주세요. 최원석 선생님이 화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라천도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승리 확률 97%. 브래들리 사임해야. 한국에 사과하라. 브래들리가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10분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패배를 인정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일방적으로 대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박형준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미래입니다. 브래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래요? 박형준이 새로운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한미 기술 동맹 이점형. 화면에 계획서가 떴습니다. 방위비 13조 원 대신 기술 협력에 13조 원을 투자합시다.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한미 공동반도체 연구소 설립, 투자금 5조 원,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3조 원, 우주방위 시스템 구축 3조 원, 사이버 보안센터 2조 원. 브래들리가 놀랐습니다. 이건 윈윈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을 얻고 한국은 미국의 시장을 얻습니다. 최성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술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실행됐습니다. 한미가 기술 동맹을 맺으면 5년 내 중국의 기술 추격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박형준이 강조했습니다. 13조 원으로 싸우지 말고 13조 원으로 미래를 만듭시다. 실시간 댓글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대박인데? 한국 진짜 현명하다. 싸우지 말고 협력하자. 최원석 선생님이 화상으로 제안했습니다. 제 학생 100명을 미국에 보내겠습니다. 미국 학생 100명을 받겠습니다. 기술 교류를 하는 거죠. 에이브럼스 장군도 지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입니다.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발전. 브래들리가 본국과 통화를 했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지시를 받더니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의 답변입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박형준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합니다. 1.2조 원. 브래들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협상은 공개로 합니다. 투명하게. 사라천이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요. 비밀은 없습니다. 브래들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수락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스터 박,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이긴 겁니다. 박형준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동맹입니다. 순간 실시간 시청자 수가 화면에 떴습니다. 5억 명.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본 것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CNN 앵커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각국 언론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BBC 데이비드가 골리앗을 춤추게 하다. NHK 한국 새로운 외교 모델 제시. CCTV 미국의 굴복, 아시아의 승리. 브래들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솔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 강국이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가 카메라를 봤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박형준도 발언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가치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최성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봐주셨나요? 우리가 지켰어요. 사라천도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저 한국인으로서 일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오늘 협상은 그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한미 기술 동맹에 추가로 1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번엔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10조 원을 매칭하겠습니다. 총 33조 원으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대박, 역사적 순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원석 선생님의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선생님 최고! 우리가 이겼어요. 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시작이지. 너희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야 해. UN 사무총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외교는 21세기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힘이 아닌 논리, 압박이 아닌 협력, 심지어 중국도 논평을 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서구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한 역사적 사건. 러시아도 반응했습니다. 미국 일방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미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으니까요. 하원 국방위원장도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동맹국과의 협상을 한국 모델로 하겠습니다. 박형준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48시간 전 우리는 13조 원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33조 원의 미래 투자를 얻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존중을 얻었다는 겁니다. 브래들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를 얻었습니다. 진짜 친구를. 회의가 공식 종료됐습니다. 생중계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형준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9시 딸 서연이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망원경이 들려 있었고 별자리 책이 펼쳐져 있었죠.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빠 기다렸어. 별 보러 가자고. 박형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자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응. 아빠야. 아빠 TV에 나왔어. 친구들이 다 봤대. 서연이가 별자리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덕분에 아빠가 이긴 거지? 박형준이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내 덕분이야. 그럼 이제 별 보러 갈 수 있어? 물론이지. 밤 10시. 박형준은 딸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도 별이 보였습니다. 아빠, 저기 봐. 북두칠성. 서연이가 가리킨 하늘을 보며 박형준이 말했습니다. 작은 별들이 모여서 큰 별자리를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래. 한편 부산 기계공고에서는 특별 수업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니? 이준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요. 그것도 맞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최 선생님이 칠판에 썼습니다. 자부심. 우리가 만든 부품이 세계 최고 전투기를 날게 한다. 그 자부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희가 대한민국의 별이야. 일주일 후 역사적인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한미기술동맹 이점영 협정서에 양국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생중계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브래들리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형준이 영어로 답했습니다.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인식장 한쪽에는 특별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최성원의 어머니, 6.25 참전용사 유가족, 사라천의 할머니 영정사진, 최원석 선생님과 제자들, 그리고 박형준의 가족, 서연이가 아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형준이 윙크로 답했죠. 3개월 후 하버드 경영대학원 강의실. 오늘은 21세기 최고의 협상 사례를 공부하겠습니다. 한국 모델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논리, 그리고 감정.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조합한 사례죠.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길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산 기계공고. 이준영이 실습을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최원석 선생님이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해라. 잊지 마. 넌 한국인이야. 네, 선생님. 꼭 좋은 엔지니어가 될게요.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동맹 협상은 한국 모델로 한다.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존중. 서울 외교부. 박형준이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본과의 기술 협력이었죠. 이번에도 생중계 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투명한 외교. 그게 우리의 방식이니까요. 그의 책상 위에는 딸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별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 우리 아빠는 별을 지키는 사람.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독일 기자로서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 논리와 데이터로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이 모여 비범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8시간의 기적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13조 원 폭탄을 맞고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감동시킨 대한민국.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자부심과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최원석 선생님의 낡은 망치가 최첨단 전투기가 되고 최성원 실장의 눈물이 역사의 증언이 되고 사라천의 용기가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박형준 국장이 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새벽, 별자리 목걸이를 쥐고 나라를 지킨 그 순간이 저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별이 되어주세요. 그 별들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찬란한 은하수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